여러분 반갑습니다. 12주 3차 시 사회복지 조사로 이번 시간에는 측정과 척도, 또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측정 및 척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 조사에서 측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척도 이런 용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네 가지 척도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네 가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되겠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표준화 척도의 중요성 인식, 이미 만들어진 표준화된 척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새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검증된 척도를 쓴다. 네 번째, 타당도 신뢰도 개념, 그 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특히 이 논문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 이게 검증되지 않은 논문은 적합한 논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에 이어 학습 내용 유사하죠. 그래서 측정의 개념. 항상 어떤 글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할 때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측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다음 척도의 개념, 측정값을 분류, 정렬하는 도구, 다음 명목 척도, 대상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고 명목 하면 이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열은 서열 척도할 때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등간 비율 하면 어때요? 간격과 절대 0점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보는 거고요. 표준화된 척도는 이미 만들어졌죠. 검증이 된 측정 도구. 쓰면 참 좋다. 예를 들어 5점 리커트 척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타당도와 신뢰도인데요. 신뢰도는 감이 좀 빠른데 이 타당도,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이때 개념이 조금 불확실하다면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측정의 개념 보시면요. 측정, measurement. 측정이란 현상이나 사건을 어떤 그 속성을 갖고 규칙에 따라서 기호나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측정은 단순히 숫자를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치화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이란 추상적 개념, 그리고 소득 수준, 생활 수준 등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변환해서 숫자나 기호로 표현해야 하고요. 비교 분석 가능해야 하는 것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느냐. 사회복지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주관적 판단 대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비교 및 일반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정책 수립과 서비스 계획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것들이 측정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가장 큰 논의가 되겠습니다. 측정의 구성 요소는 개념화 있죠. 추상적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이냐. 조작화, 측정 가능한 지표를 변환한다. 그래서 정의의 조작화, 우리 앞선 시간 배웠었고요. 수치화. 수치화해야만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할 수 있고 기호를 부여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측정의 규칙성, 측정에서 규칙이란 임의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의 엄밀성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짓는 근본 요소가 된다. 측정에서 규칙이란 임의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값을 부여해야 한다.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값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규칙, 루틴, 패턴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측정의 이제 개념에 이어서 척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척도의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가 있는데요. 이 척도는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을 어떻게 잡느냐? 명목, 이름으로 잡을 것이냐? 이름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별로 많이 잡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1번이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2번이 여성이 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번호로 부여해 주는 것이죠.
네, 혈액형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1번에 A형 둘 수 있고요. 2번에 뭐 O형 둘 수도 있겠고, 3번에 B형 둘 수도 있겠죠. 다음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하면 순서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력, 예,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갈 수도 있죠. 만족도. 우리 만족도 설문조사 응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보통 5단계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다 수치화해서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등간 척도는 예를 들어 온도나 IQ가 있는데요. 예, 온도의 0점은 우리가 온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IQ 0이 있느냐? 0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등간 척도는 그 순서와 등 간격이 존재한다. 비율 척도는요, 절대 0점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나이나 키 0이 없다. 소득, 소득은 0이 있을 수도 있네요. 마이너스인가?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0점이 없다. 분류나 순서 등 간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표시 보이시죠? 키를 잰다. 나이를 잰다. 나이를 잰다. 나이를 센다. 네, 소득이 얼마냐? 0원이다. 뭐 이렇게 절대 0점이란 없다. 왜냐하면 0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플러스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 정도 아시면 척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 내용은요. 명목 척도를 구체적으로 보시겠는데요. 명목은 말 그대로 이름입니다. 이름, 명목. 예, 그래서 핵심 특징은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 가장 기본,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명목 척도죠. 숫자가 부여되더라도 그 숫자는 순서나 크기를 나타내지 아니면 단지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한다. 그래서 1 남성, 2 여성 이렇게 표기했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과학적 특성을 제공할 때 1 남성, 2 여성 기본으로 시작하죠. 자, 다음에 혈액형 A, B, O, AB 요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부여하면 A 1번, B형 2번, O형 3번, AB형 4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대표적인 종교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요. 1, 2, 3, 4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인구 많은 순서대로 그 지역 1, 2, 3 서비스형 재가, 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제가 요즘 많죠. 1. 시설 2. 지역사회 서비스 3. 이렇게 번호를 놨다. 가능한 통계 분석은 역시 빈도 분석 많이 쓰고 있고요. 백분율로 나타내고 채빈값을 정해둡니다. 그래서 카의 제곱 검정을 수 있다고요. 주의할 점은요. 명목 척도에서는 평균율, 표준 편차 등 계산에 의미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 명목은 그냥 단순히 구분하는 거죠. 숫자의 부여에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범주 간의 비교나 산술 연산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명목 척도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다음은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의 핵심 특징은 명목 척도의 분류 기능에 대해서 순서나 서열을 매기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 서열 의미에 순서가 담겨 있죠. 그래서 범주 간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그 간격이 동일하진 않다. 즉 1위와 2위 사이의 차이가 2위와 3위 차이와 같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보통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소득 수준, 하, 중상,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복지 욕구 준비, 주거, 의료, 교육 요 순서로 간다. 네, 가능한 통계 분석에는 순위, 랭크를 매길 수도 있고요. 중앙값, 네, 백분위수로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 만히튼 이후 검정이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의 관계 보시면요. 사회복지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5점 리커트, 그 다음 7점도 쓰긴 합니다. 자, 이 5점 리커트 또는 7점 리커트 척도는 엄밀히는 서열 척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연구 편의상 등간 척도로 간주해서 평균을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 보면 이 서열 척도화에서 리커트 척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어떤 척도를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등간 척도화 되겠습니다.
등간 척도하는 영어로 보면 인터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뭐 인터벌이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터벌, 이거 인터벌을 말합니다. 서열 척도의 특성에 대해서 측정 값 간의 간격, 이동이라고 의미 있는 척도 말하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0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 0도는 온도가 없음이 아니겠죠. 20도가 10도의 2배로 뜨거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10도와 20도, 20도와 30도의 차이는 동일하게 숫자상 어때요? 10도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예시로 어쨌든 이 온도, 섭씨 또는 하씨, 지능지수, IQ를 얘기할 때 표준화된 점수 체계 갖고 있고요. 표준화된 시험 점수, 토익이나 SAT 있죠. 심리 척도 점수, 우울 척도로 해서 BDI, 불안 척도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등간 척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가능한 통계 분석에 역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하고요. 상관관계, T검정이나 아노바 쓰고요.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등간 척도의 한계는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A는 B의 몇 배 또는 A는 B보다 몇 배 크다 이런 비율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는 덧셈 뺄셈 가능하다. 그러나 곱셈 나눗셈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등간 척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자 등간 척도 지금 우리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왔고요. 등간 척도와 가장 혼동하시는 게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의 모든 특성에 대해서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제로가 있어요. 절대 0점은 해당 속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므로 각간의 비율 관계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0세는 태어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예, 태어난 직후. 자, 그리고 소득액은 영어는 소득이 전혀 없음을 말해요. 이 키, 몸무게, 절대적 기준점이 존재하죠. 일단 0부터 시작하죠. 우리 자의도 0이 있죠. 서비스 이용 횟수 0에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결석일수나 거주기간 이런 것도 0일 경우 거주기간 없다. 결석일수 0, 출석한 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절대 0점이 존재한다. 가능한 통계 분석은 모두 산수 연산, 사칙연산이 다 들어가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비율, 비계산,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척도 중에 비율 척도가 사실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척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척도 비교를 다시 보시면 명목 척도 보시면 비율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척도이고요. 서열 척도는 어때요? 분류와 서열이 들어가죠. 리커트 5점 척도, 7점 척도가 쓰기가 편하겠죠. 등간 척도는 세 가지 들어가죠. 예, 그래서 분류, 서열, 등간. 분류는 어때요?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비율 척도에도 분류가 들어가죠.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남녀 1, 2, 혈액형 1, 2, 3, 4, A, B, O, AB 이런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죠. 예, 서열, 학력 수준, 예, 등간 척도, 여기 제가 화면에 가리치는지 모르겠는데 0점, 절대 0점이 존재한다 해서 이 비율 척도가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분류, 서열, 등간, 0점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배웠다 하면 이 척도 네 가지는 쉽게 얘기를 하시고 또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표준화된 척도 이것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표준화되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스탠다드한 스케일 말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동일한 개념 측정할 때 일관성 유지하기가 쉽고요.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이죠. 엄격한 개발 절차, 검증을 통해서 측정 도구를 만들었고요. 단순히 연구자가 임의로 이 문항과 달리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표준화 척도는 그대로 쓰면 되죠. 수많은 검증 절차를 통해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척도 개발의 주요 단계를 보시면요. 측정할 개념의 명확한 정의, 개념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 초기 문항 개발 및 내용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이미 파일럿 테스트 있었다.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게 압권이죠. 이게 다 돼 있다면 정확하죠. 규준, 개발 및 표준화가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오랜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보시면 되고요. 표준화 척도의 중요성은 연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뢰 및 타당도 확보가 용이하다.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시간 비용이 절감된다. 어떤 분들은 연구하다가 지쳐서 시간도 많이 들어, 비용 많이 들어, 변수가 많이 생겨.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빠른 시간에 도와줄 수 있게 바로 이 표준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 지식이 축적이 된다. 그래서 동일 척도를 반복 사용하면 그 자료가 누적으로 근거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 척도가 더 유용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예시에서는요, 노인 우울 척도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아존중감 척도. 사회복지학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들은 보면 자아존중감의 핵심 키워드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질 척도.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건 전문가가 만든 표준화된 척도를 쓴다면 삶의 질을 체크하기가 더 쉽겠죠. 사회적 지지 정도, 이것도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표준화된 척도 이용하시는 게 참 시간과 비용 절감, 타당도 신뢰도 갖고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다 검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타당도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타당도 하면 보통 신뢰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신뢰도는 이해가 쉽지만 타당도는 이해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측정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게 정확한가? 내가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예, 이걸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측정하려는 것을 측정하는가? 혹시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문의를 가지시는 게 바로 우리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세인데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란 말을 써요. 그래서 측정도가 측정하려는 개념의 전체 내용, 영역을 얼마나 충분히 대표하는가.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그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했을 때 이 내용이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죠. 다음 기준 타당도인데요. 측정 결과가 외부 기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 예언 타당도라고도 한다. 미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고요. 공인 타당도는 현재 다른 기준과도 비교해 보는 것이죠. 다음 구성 타당도입니다. 측정 도구가 이론적으로 구성된 개념,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이렇게 이런 개념들과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truct 잘 구성되어 있는가, 기준, 외부 기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가, 내용, 그 개념 전체 내용을 잘 대표성 있게 담고 있는가.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뭐냐? 타당도의 핵심 질문. 그래서 이 측정 도구가 정말로 내가 측정하려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accuracy, 정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대답. 얼마나 정확한가? 예, 타당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도인데요. 신뢰도는 측정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는가,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가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반복 측정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신뢰도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동일한 집단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적용했을 때 그 두 측정 값 간의 삼각관계로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신뢰도가 높으려면 어때요?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기억 효과가 남아있겠죠. 너무 길면 또 실제 변화가 개입돼서 변수가 개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간 간격과 적당한 그 변화를 주지 않는 시간을 두고 이 신뢰도를 다시 재검사하는 것이죠. 그 주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 한 달 간격,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단지 여기에 보시면 동일한 측정 도구, 동일한 집단이 한다는 것이죠. 동형 검사 신뢰도입니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두 가지 동등한 형태의 검사를 같은 집단이 실시하고요.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항 표지부의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형 검사,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두 가지 동등한 형태의 검사.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갖고 측정한다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요. 단일 검사 내에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여기선 반분 신뢰도란 말도 쓰고요. 검사를 반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 거죠. 크롬바우 알파 개수,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 나중에 약적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 대표적인 일관성 신뢰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크롬바 알파 개수값이 0.7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호한 신뢰도로 간주한다 보죠. 자, 여기에 대한 핵심 질문은 뭐냐? 같은 것을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가? 일관성, consistency 이걸 강조하고 있죠. 타당도는 아까 정확성이었다면 신뢰도는 일관성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게요. 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타당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그런데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관역에 비유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한번 2회차 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먼저 신뢰도를 확인한다. 다음 타당도를 검증한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측정 도구의 질이 확보된다. 자, 이렇게 했고요. 오류 유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배상. 자, 다음 문제 풀이가 등장하네요. 예, 객관식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문제 1번의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현상이나 사건의 속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호나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측정의 포인트 되는 핵심 키워드네요. 일단 B는 뭘까요? 측정된 결과값을 분류하거나 순서를 매기기 위한 도구, 척도 되겠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나타내는 것, 이건 타당도가 되겠죠. D는 측정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지 나타내는 것, 이것은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성별, 남녀, 혈액형 A, B, O, AB 같이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C, 명목 척도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 조리나 소득 수준, 하, 중, 상과 같이 순서나 서열을 나타낸 척도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B, 바로 서열 척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온도, 섭씨나 하씨나 지능지수, IQ 같이 측정값 간의 간격이 동일하고 의미 있지만 절대 0점이 없는 척도. 네, 절대 0점이 없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C, 등간 척도입니다. 이 등간 척도는 비율 척도와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0점이 없는 척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등간 척도. 문제 5번, 나이, 소득의 키와 같이 절대 0점이 존재하네요. 존재하면 이제 비율 척도 D가 되겠죠. 예. 요거 9번 네 가지 척도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6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6번 여러 연구에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개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척도. 예, 자, 엄격한 개발 절차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댔죠. 무슨 척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B, 바로 표준화된 척도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정확성은 타당도 B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타당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죠. 용어 속에 답이 있네요. 예, D. 동형검사 신뢰도. 이 신뢰도는 어때요? 신뢰도에 답이 되는 건지 타당도랑 관련이 있겠죠. 다음 문제 9번 보시겠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가, 즉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 무엇인가? 문제 9번은 바로 C, 일관성하면 신뢰도가 되겠죠. 문제 10번, 다음 중 신뢰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 보기 속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타당도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B, 기준 타당도가 신뢰도의 종류가 아니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죠.
예, 아주 기본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11번. 다음 중, 타당과 신뢰도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바로 C.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 12번. 관역에 총알이 모여 있지만 중앙에서 벗어난 경우에 비유할 수 있는 거. 예, 중앙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맞추긴 맞췄는데 신뢰도는 높지만 다 벗어나 있으니까 타당도가 낮은 거죠. 문제 13번.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정확성을 묻는다. B. 타당도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오차가 적은가? 일관성 하면 C. 신뢰도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비율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비율과 등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 0점으로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차시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요. 13조 1차시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주 3차시 수업을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